안녕하세요. 복층 살롱의 살롱 중인 고유입니다. 네, 놀라운 선생님 주한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 새롭게 로스쿨 리뷰 시작할 건데요. 네, 이거 완전 본격 영업 방송입니다. 왜냐?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이거 저희 구독자님들이 아직 라이브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추천하고 싶고 뭔가 영업하고 싶고 JTBC 드라마에서 오랜만에 재밌는 게 나오지 않았나. 시지프스를 320억을 주고 만들 바에 차라리 여기다가 돈을 한 20억 조금 투자해가지고 사전 제작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로스쿨 이거 지금 1에서 4회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일단 한국대라는 대한민국의 되게 큰 서울대 같은 거겠죠? 네. 그 대학교 로스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 로스쿨에 학생들이 입학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일어난 일들을 좀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모의 법정에서 수업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 한국대 로스쿨 교수 중 한 명 서병주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스쿨의 다른 교수인 양종훈 교수와 그 밑에 학생들,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하는 그 학생들이 이 사건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되게 캠퍼스의 이야기 아니면 학원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되게 재밌어요. 일단 이 드라마가 처음에는 모의법정이라는 데 집중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 학교의 모의법정 안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면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의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필드에 뛰어들어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실예로 보면은 이다희 배우님이 맡은 서지호가 고발문이나 이런 것들을 양종훈 교수 대신에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소장 쓰는 장면. 고소장 쓰는 장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씩 가르쳐서 실제로 이것들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언제든지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들 트렌드인 것 같은데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드라마 안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것들을 되게 이야기 안에 버무려 놓잖아요. 지금 마우스도 그렇고 모범택시도 그렇고 보면은 조두순 사건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이슈들을 여기 드라마 안에 녹여놨어요. 시작하자마자 모의법정에서 다루는 거는 연주동 약물살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치의대생이 남자친구를 죽인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어보면 실제 사건인 듀스 김성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아동 성폭행범인 이만호가 출소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두순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크고 작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방향을 조금 더 달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우스와 그 모범택시에서 보면은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을 처단하고 처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요. 오히려 이 사건에 같이 참여시키면서 이야기가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의 역할을 또 맡기게 됐어요. 거기다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출소하자마자 자신에게 판결 내렸던 판사인 김은숙을 찾아가가지고 강의하고 있는데 이만호가 들어옵니다. 맞아요. 들어오면서 옆에 법전을 끼고 있죠. 법의 심판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법을 잘 알고 있으니 이제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고소하고 악플 달았던 사람들 전부 다 고소해서 그걸로 장사해볼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법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장면과 동시에 그 다음 화에 김범이 면접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의 면접 장면에서 양종훈 교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칙을 사서는 검사가 되고 싶다. 원칙을 저버리고 법을 악용하는 검사들을 보여주고 싶다. 법을 꿰뚫는 자의 편법이 법에 무지한 자의 위법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김범 배우님 맡은 한준이가 자신의 삼촌인 안내상 서병주를 저격하는 그런 멘트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이지 않을까. 편법과 위법 이것을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정의롭게 우리가 바로 세우고 싶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모범택시나 다른 드라마처럼 무력이 아닌 진짜 법으로 위법을 잡아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방금 얘기하신 게 맞는 게 여기서 양정훈이 첫 등장을 하면서 꺼낸 사건을 보면은 내연녀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것을 재촬영해가지고 남편에게 유포를 한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언뜻 봤을 때는 그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해서 유포를 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보낸 것도 유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촬영된 영상 자체를 한 게 아니라 그 영상을 재촬영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저촉
구속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와, 공분을 사게 되죠. 거기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의 구멍이다. 이런 네. 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준이, 그러니까 김범이 한마디를 더 얘기를 하죠. 이건 2018년에 개정이 돼서 다시 보완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양종훈 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다. 법에 구멍이 생겼으면 이거를 법안을 개정해가지고 문제점을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법에 구멍이 있다면 법으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괜찮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날 때 부금이 딱 나오는 순간 뭐지? 어디서 들었는데? 영드 너무 유명한 셜록의 부금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끝날 때 엔딩 OST 보면서 이거 그거잖아 We're...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거 스카이캐슬인데? 이 기시감이 너무 별로였다. 이거를 굳이 그렇게 약간 비슷한 라인으로 갔어야 되나라는 느낌. 뭐 우연이겠죠. 아니요. 우연은 아니고 그래요? 스카이캐슬 느낌을 내면서 그 시청자들을 좀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은 양정훈 교수가 주연이고, 그리고 메인으로 끌어가는 인물이 한준이, 김범, 그리고 강솔레이, 류혜영 이런데 류혜영의 캐릭터가 제가 되게 싫어하는 캐릭터예요. 이게 약간 여주가 눈치 없고 맹하고 약간 멍청한데 나대고, 그리고 오지랖 넓고, 근데 쓸데없이 정의로워. 사고뭉치가 그냥 정의롭기만 한 거잖아. 근데 또 짜증나는 게 결국에는 얘가 해결을 한다는 거. 그래. 그리고 얘가 이렇게 눈치 없고 막 이렇게 답답한데 얘가 뭐 하나 해결하면은 그렇지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 지금 양정훈이 굉장히 강소레이를 약간 편애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맞아요. 양소레이를 처음 만났던 장면부터 그 면접 장면, 그리고 수업에서 이제 쫓아내놓고도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이대로 포기할 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얽혀있는 스토리도 되게 많고, 강소레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왔을 때도 양정훈이 그때 검사였고, 그렇죠. 강소레이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도 면접관이 양정훈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얽혀있는 서사들도 있고요. 자네 법정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건가? 사건 번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방금 하신 거 그게 네. 되게 좋아요. 어떤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양정훈이 별명이 양크라테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 같은 수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답법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예, 뭐 삼파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 네. 사람이 말한 이야기를 반박하고 재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업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론을 하다가 역할 바꿔. 네. 그래서 자신이 변론했던 거를 재반박해야 되는 그런 수업들을 하면서 자신의 모자란 점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파악하게 만드는 그런 수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를 볼 때 이 양정훈이 질문을 하면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어떤 답을 내려야 될까? 그리고 다음에 어떤 답이 올까? 그래서 내가 되게 그거를 즐기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점도 좀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짜임새 있는 구조에다가 구멍 없는 연기력을 가진 연기자들 다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스피디한 연출도 좋아요. 그리고 3월에서 10월까지라고 하는 쭉 스토리 라인을 시간대를 계속 꺾어놔가지고 이게 조금 더 스피디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냥 타임라인을 쭉 흐르는 게 아니라 가다가 과거도 나오고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구성들. 그쵸. 제가 라이브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뭔가 비습을 좋아하고 굿와이프나 그리고 솔로몬의 위증 같은 약간 그런 모의법정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용 같다라고 했는데 비수비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마디로 잘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거 JTBC에서 오랜만에 나온 수작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드라마 한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쵸. 약간 논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논란이 하면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라는 거예요. 근데 미드에서 봤대요. 바로 넷플릭스에 있는 명작 중에 하나인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드라마예요. 네. 원제가 How to Get Away with Murder입니다. 살인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수는 백전백승에다가
승승장구하는 변호사 겸 교수입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그 밑에 제자가 4명인데 이 4명이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고 엮이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을 때 네. 말한 거랑 조금 비슷한 결이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잘 나가던 검사가 교수로 자천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제 같은 훈련을 시키고 스터디원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또 거기에 학교 로스쿨에서 갑자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거에 용의자가 돼가지고 교도소도 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예. 근데 실제로 범죄의 재구성이랑 그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교수가 뭐 교도소를 가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미드를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사실 이렇게 조금씩 그거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왜- 정도는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미드가 굉장히 세련되고 재밌고 신선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약간 참고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드 참고할 수도 있지. 뭐 비슷한 플롯 있을 수도 있잖아.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딨어. 비슷한 거 약간 착안해서 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뭐죠? 대사가 똑같아요. 맞아요. 대사가 똑같아요. 대사가 여기서 보면은 그 처음에 양정훈 교수가 아까 내연이어 그 성관계 동영상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강소래가 어버버하고 어리버리 합니다. 그러니까 김범이 갑자기 그 얘기를 가로채고 줄줄줄줄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한준입니다. 자네 이름을 내가 기억하게 하려면 더는 다른 학생의 대답할 기회를 뺏지 말아야 할 거야. 근데 범죄의 재구성 미드를 보게 되면은 웨스 기븐스라는 강소울 A 같은 그런 캐릭터의 학생이 있어요. 네. 그 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mens rea, also referred to as intent, was to kill Mr. Kaufman. That's right. Your name? Laurel Castillo. Never take a learning opportunity away from another student.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발언 기회를 뺏지 마라. 너무 모든 상황이 똑같고 대사까지 똑같게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확실히.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웨스 기븐스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로스쿨에 얼떨결에 추가 합격이 돼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이 수업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한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교수가 편애를 하고 이 학생을 인턴으로 뽑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범죄의 재구성에 나오는 웨스 기븐스랑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다. 네, 강솔의 캐릭터 설명을 보면은 로스쿨 입시에 호기롭게 도전을 했는데 턱걸이로 기적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들어온 그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학고도 되게 많이 맡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3화에서 보면은 강소레이가 혼자만이 양정훈 교수의 시험지 답안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반발하죠.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강소레이가 너무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작가님이 서인 작가님이라는 분이신데 네. 전작에 2판4판이라는 드라마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도 표절 시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전적이 있으면은 뭔가 더 의심스럽잖아요. 그때도 미스 함무라비라는 소설에서 그대로 대사를 베껴와가지고. 근데 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미스 함무라비 소설을 JTBC에서 드라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드라마를 만들었던 JTBC에서 또 로스쿨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작가를 골라서 야, 그 베낄 거면 차라리 우리 여기 와가지고 베껴. 라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넷플릭스 드라마 범죄 재구성이랑 비슷하다. 그쵸. 근데 지금 이 로스쿨을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도 이 정도를 용인하겠다라는 제스처지 넷플릭스를 않나. 몰랐을 것 같아. 몰랐을 모르지. 이거 일일이 어떻게 알아?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그걸 모를까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설국열차 찍을 때 원작이 있잖아요. 설국열차가. 그쵸. 원작이. 만화책이 있죠. 네, 근데 사실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똑같은 거는 설국에서 열차가 달리고 있다는 거밖에 없어요. 어.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그거를 판권을 사서 영화화를 하셨거든요. 네.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래서 그때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내용이 전혀 다른데 뭐하러 판권을 샀냐.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그때 말씀하신 게 설국에서 열차가 달린다.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판권을 사야 된다. 플롯만 있더라도 그걸 사와야 된다.
이게 바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건을 사오고 이걸 리메이크 했다는 거 밝히면 됩니다. 근데 리메이크를 만약에 했다고 하고 한 건을 가져왔다고 하면은 대대적으로 오픈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명작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리메이크 했다면 JTBC에서 부부의 세계 그걸 리메이크 한다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홍보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생기고 아 이거 이상하다. 이게 진짜 맞냐라는 그 논란이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한국 사회에 맞게 이 이야기들을 판례도 잘 넣고 있고 네. 실제 사건들도 잘 버무리고 있고 연기력도 너무 좋고. 근데 왜 이런 논란을 굳이 일으켜야 되느냐. 차라리 진짜 판권을 사라. 근데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법을 다루는 드라마에서 법을 어기고 지금 이거를 작가가 쓰고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근데 너무 저는 의심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정도의 극본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막 그랬죠. 와 이거 진짜 노력 많이 했다. 이거 판례랑 이런 거 찾아보고 딱딱 맞추려면 진짜 힘들었을 건데 라고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고 약간 그 재무덤을 파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무지한 위법자보다 편법을 자행하는 법조인을 더 경멸한다 라는 대사를 쓴 서인 작가님이 과연 이게 편법인지 위법인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드라마는 재밌으니 일단 봐야겠죠. 이게 네.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넷플릭스가 걸지 않는 이상 뭐 네. 조금 저 고뇌했어요. 고뇌? 네. 뭐라 그럴까? 우리가 저번에 낙원의 밤을 보면서 그 이런 표절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낙원의 밤에 실망을 했고 그렇죠. 소나티네를 그대로 밝혔다는 것에 그런데 지금 로스쿨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계속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혼자서 해봤습니다. 이거 그거 아닌가요? 우리 영업방송 아니었나요? 아, 이거 영업방송인데 영업방송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네요.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그럼요.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리뷰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이 업로드된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라이브 시간에 찾아오시면은 라이브를 같이 보면서 이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라이브 그리고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